50대 진우 씨는 요즘 부쩍 부고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가끔은 본인상이라는 연락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50대에는 삶이 전반적으로 변합니다. 경제적 여건도 인간관계도 삶에 대한 가치관도 변합니다.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쉽게 토라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나이는 들어가는데 시야와 마음은 좁아지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안목을 넓히고 마음을 채워야 할까요? 저는 전국시대의 사상가 맹자에게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공자의 제자인 맹자는 공자보다 더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왕에게 듣기 싫은 말도 곧잘 했습니다. 이를테면 좀 더 센 공자였습니다. 호연지기와 부동심의 철학으로 천하를 주유한 맹자가 50에게 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무례한 사람에게 일희일비 하지 말 것. 50까지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인간관계에 내공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무례한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2000년 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한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도리에 맞지 않게 대한다면 군자는 꼭 스스로 돌이켜보아서 내가 인하지 못하고 예가 없었던 것 같다.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라고 스스로 돌이켜본다. 누군가가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면 자신의 태도를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돌이켜봤는데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맹자는 이렇게 일갈합니다. 이자 역시 몹쓸 사람이다. 이처럼 한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짐승에게 또 무엇을 꾸짖겠는가? 인과 예에 충실해서 대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면 상대를 꾸짖어 보았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자는 보다 큰 도를 생각해야 하니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것이 맹자의 생각이었습니다. 무례한 사람 중에는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럴 때 맹자의 말을 되새기면 어떨까요? 인과 예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무시하고 내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선인들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맹자가 주장하는 군자의 길입니다. 2. 꺾을 수 없는 게 아니고 꺾지 않는 것이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결심도 세우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힘든 것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대까지는 일을 마치면 동료들과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 후 틈날 때마다 독서를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미혹에서 저를 잡아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고 다음 생에나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맹자는 제선왕이 백성들에게 인을 베풀지 않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 왕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부캐를 뛰어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를 꺾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뭇가지를 꺾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데 그조차 안 한다는 것은 애초에 꺾을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선왕이 왕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나뭇가지를 꺾지 않는 것처럼 온갖 핑곗거리 찾으며 해야 할 일을 미루다 보면 종국에는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3. 50에는 좌우명이 있어야 한다. 50에 이르러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지위가 높아지면 의기양양해집니다. 주변에서는 달콤한 말을 하고 내 눈치를 봅니다. 사회에서의 위치를 더 즐기고 싶어 가정에는 소홀해집니다. 뒤늦게 바람이 들어 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생깁니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지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되찾을 줄 모르는구나. 맹자는 사람들이 물질을 잃는 것에는 연연하지만 자신을 잃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탄했습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중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끔은 우쭐할 수도 있지만 초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맹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가지려면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좌우명의 뜻을 아시나요? 자리의 오른쪽에 평생 지침이 될 글을 새겨놓고 거울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50에도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다면 평생 들고 갈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50에게는 좌우명이 필요합니다. 50의 안목과 지혜를 채우는 맹자의 말. 50에 읽는 맹자.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사촌들을 만난 미영 씨는 각자의 근황을 듣다 보니 괜히 자신만 초라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다들 코인 대박 났지? 대박은 났는데 난 증여세로 다 나갔어. 집에 돌아온 미영 씨는 남편이 건넨 눈치 없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며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들 우리랑은 다른 세계에 살더라. 그걸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어? 망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맹자. 맹자는 이런 마음의 흔들림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역시도 마흔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칭찬에도 비난에도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부동심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너무 보이는 것들에 예민했나 봐. 미안해, 여보. 지금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뉴스에 노출되고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중심을 지키는 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동심을 맹자는 어떻게 기르라고 했을까요? 첫째, 굳이 남을 부러워하며 따라가지 말라. 맹자가 어느 날 제나라에서 거액의 백금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반대로 송나라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70금을 제안했는데 맹자는 그걸 받아들였죠.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맹자는 일관성이 없다. 하지만 맹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금을 탐한 게 아니다. 머무를 조건을 택한 것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더 많은 것을 얻을수록 행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동시에 추리하죠. 그러나 이런 욕심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선택과 포기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맹자의 말처럼 내가 진짜 원하는 단 하나를 위해 다른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우산의 나무는 베었기에 다시는 아름다울 수 없다. 춘추시대 제나라 근처에 우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무척 아름다운 산이었지만 큰 나라들이 근처에 있었기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벌목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나무는 끊임없이 베어갔고 결국 우산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우산을 바라보며 이 산은 원래부터 나무 하나 자라기 힘든 척박한 곳이라 단정해버렸습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이 산은 인간의 마음과 같다고. 사람도 본래는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 환경과 자극에 의해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누구도 매일 베이는 나무처럼 상처받으며 자신의 본 모습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 나를 지치게 하는 공간, 에너지를 갉아먹는 습관들로부터 거리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건 이제 그만 보자.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 안의 선함과 순수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셋째,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어느 날 맹자를 초청하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장창이라는 관리가 가로막아 결국 맹자는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장창이 선생님을 가로막지만 않았다면 선생님을 모실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맹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창이 나를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를 통해 나를 막은 것이다. 맹자에게 중요한 건 왜 지금이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지금 나는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였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다듬는 시간입니다. 급하게 움켜쥐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작은 기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맹자가 그랬듯 스스로를 믿고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견뎌낸 사람만이 세상이 문을 열 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지치고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며 무엇이 옳은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꺾지 않고 세상을 바로 보고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맹자의 철학이 그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 지금 맹자 인생 수업에서 그 단단함을 배워보세요. 세상의 소란 속에서 나를 지키는 50가지 맹자의 가르침. 맹자 인생 수업.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